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볼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볼브 기능은 단면을 선택을 해서 축과 기준점을 기준으로 각도를 줘서 회전체 형상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리볼브는 벡터와 기준점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벡터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텀 CSYS에 있는 축을 선택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가상의 벡터를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는 벡터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해서 벡터 방향을 정의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 다이얼로그는 참조할 벡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벡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케치 커브 혹은 형상의 엣지 부분도 사용을 해서 벡터 방향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밋 부분은 숫자 값을 입력을 해서 회전체를 만드는 건데요. 익스트루드와 마찬가지로 until selected, 내가 선택한 면까지 연장을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조건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옵셋 부분을 사용을 해서 두께를 갖는 형상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요. 커브 자체가 이렇게 닫혀있는 커브가 회전이 될 경우에는 솔리드 바디로 자동 생성이 되고요. 회전 단면이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이 된 경우에 360도를 회전을 시키면 솔리드 바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360도 미만, 즉 359도까지는 시트 바디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솔리드 바디로 만들었을 때 시트 바디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세팅 부분에서 바꿔주시는 거는 익스트루드와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띄어서 한번 리볼브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 오픈한 다음에 리볼브 기능 오픈해 주고요. 이러한 형상은 지금 리볼브로 생성이 된 거예요. 리볼브를 make current picture로 숨겨주고 형상의 단면을 한번 볼게요. 이 단면을 가지고 회전을 시켰을 때 리볼브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리볼브 기능은 익스트루드 옆에 있고요.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티드 커브로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MB2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MB2를 누르면 이번에는 벡터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벡터를 선택하는 방법은 데이텀 CSYS 혹은 가상의 벡터 다이얼로그 박스, 그 다음에 이러한 스케치 커브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데이텀 CSYS의 Z축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점이 CSYS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리밋에서 각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도 값은 360도 혹은 180도 원하는 각도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부분에 구와 화살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찬가지로 커넥티드 커브로 모든 커브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가상의 벡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벡터를 클릭했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기준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회전체가 어느 기준으로 회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을 찍어 주셔야 돼요. 데이텀 CSYS는 기준점이 0,0,0이었고요. 가상의 벡터를 찍어줬을 때는 포인트를 직접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똑같이 데이텀 CSYS의 원점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똑같이 형상이 회전체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준점을 잡고 이동을 해보면 기준에 따라서 회전체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커브를 선택을 해주고요. 벡터를 이번에는 X축으로
선택을 했을 때 똑같은 단면일지라고 하더라도 선택하는 축에 따라서 이렇게 형상이 다른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nd 값을 이번에 until selected로 이 xy 평면까지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회전이 되는 형상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커브를 선택해서 벡터 다이얼로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벡터 다이얼로그는 XY축이 이렇게 또 있고요. 투포인트라고 해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벡터를 만들어서 회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커브나 축을 선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커브의 노멀한 수직인 벡터 등 다양한 벡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린 오픈된 커브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탄젠트 커브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해주고 위에 부분만 추가로 한번 더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MB2 눌러서 마찬가지로 벡터를 Z 방향으로 했을 때 열린 커브를 이렇게 360도 돌렸을 때 우리가 리절트로 봐보면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360도 미만 180도를 입력을 했을 때 열린 커브는 이렇게 시트 바디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 커브로 했을 때 360도가 되면 솔리드 바디가 되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솔리드 바디가 아닌 시트 바디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세팅 부분에서 시트 바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는 시트 바디로 만들고 여기서 옵셋 값을 주겠다 하면은 또 솔리드 바디가 되겠죠. 옵셋에서 투 사이드로 이렇게 옵셋 값을 주면 시트 바디에서 또 솔리드 바디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리볼브는 단면을 선택해서 벡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가상의 벡터를 선택할 때는 이 회전 기준이 되는 점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값을 입력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면까지 회전을 하겠다 라고 해서 리밋 값을 줄 수가 있고요. 불리어는 다른 바디와 합치거나 빼거나 교차되는 부분을 또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옵셋은 시트 바디를 솔리드 바디로 만들 때 두께를 줘서 생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완전히 닫힌 커브를 360도 돌렸을 때는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되는데 열린 커브를 360도 돌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솔리드 바디였어요. 360 미만인 경우에는 시트 바디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볼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